자, 지금 외교안보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걱정인 상황인데요. 네. 특히 어제 한참 회자가 됐던 뉴스가 있었어요. 네, 윤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가는 날 보도가 됐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아이 재팬 논란, 네. 주어가 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뭐 정리는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네. 내용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 네. 그 인터뷰를 윤 대통령이 하면서 미국을 갔는데 네. 그때 내용이죠.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맞아요.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데 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이것은 사실 요 문장만 갖고 우리 국민들께 이게 누구가 얘기한 걸로 보이냐 하면 대다수가 일본 총리나 일본 정치인이 얘기했다고 할 겁니다. 일본 정치인을 대변한 것이죠. 사실은 그 내용만 딱 100년 읽어봐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 민주당에서도 이것은 역사에 대단히 과거사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 경악을 금치 그렇죠. 못하겠다. 뭐 하고 이렇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비난을 했고 비판했는데 네. 그랬더니 국민의힘 유상범 대변인을 비롯해서 국민의힘과 네.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주어가 잘못 네. 주어를 표시를 안 해 그렇지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일본이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주어가 일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부터 해가지고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면서 주장을 했어요.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마다 가짜 뉴스 선동에 이용하는 민주당 제발 네. 이성을 되찾아라라고 이성을 얘기했잖아요. 되찾아라. 가짜 선동 이용한다. 이성을 되찾으라는 것은 국민의힘을 두고 하는 얘기죠. 실제 제대로 된 지적을 해주고 네.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조건 가짜 뉴스다. 선동한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국익을 있어요. 훼손한다 네, 이런 예, 얘기 예. 하고 있는데 네, 그랬더니 그리고 유상범 대변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제 뭐 라디오 나와서 다 여러 얘기하더라고요. 방송사에 네. 나와서 이와 같은 톤으로 했어요. 맞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만큼 파장이 클 것 같으니까 본인들도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죠. 사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스피커 역할을 해요. 대변인 역할. 오히려 대통령실. 옹호하고 그러니까 옹색하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지난번에는 바이든 날리면 할 때는 우리 청취력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죠. 다 들어봤죠. 이번에는 국민들 독해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이나 대다수 국민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는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주어가 생략됐는데 주어가 일본이다. 일본이 이렇게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독해력 테스트를 막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독해력 테스트의 해답은 금방 나왔었습니다. 금방 어제 오전부터 바로 풀렸어요. 네. 답이 네. 나왔어요. 예. 만약 그 워싱턴 포스트지 미셸 리 기자가 이걸 취재했었는데 자기가 그 녹취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녹취록을 보니까 취재하면 녹취록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것은 나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죠. 끊어야 한다는 네. 그 나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어다라는 것을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그러면, 보여지는데 네, 그러니까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하는 무릎 꿇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저는. 수 없습니다. 전은이 윤석열 네, 대통령. 저는 그렇죠. 저렇게 공개를 미셸리 기자가 했었던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독해력 테스트를 계속 할 뻔했는데 피곤해 뻔했는데 계속 읽어봐야 되니까. 미셸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저걸 공개를 함으로써 일단락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인식이나 국민의 당의 인식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저는 미셸 리 기자를 잘 압니다. 자주 저도 몇 번 인터뷰도 그래요? 하고 예, 예. 또 한미 현안이 있을 때는 또 저희 의원실에 와서 이렇게 질의도 하고 또 궁금한 것도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아주 똑소리 나는 기자입니다. 그래요. 예, 네. 늘 저런 걸 메모도 하고 늘 하기 때문에 네.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은 이 인터뷰 과정에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나는 페미니스트다, 뭐 예. 그런 얘기를 했다가 네. 그걸 저 대통령실에서 뭐 자료 전달 과정에서 뭐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네. 어떻게 마사지를 하니까 이 기자였어요 그때도. 그렇죠. 이 기자가 원문이 이렇게 돼 있다. 자료 그 원문 보내준 게 이렇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기자가 또 이번에 네. 확인을 해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였으니까 네. 또 용기를 내서 해줬지. 국내 언론이었으면은 팩트 체크 해줬겠습니까? 그러면 나이든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2탄이라서 네. 그 비행기도 안 태워주고 또 여러 가지 제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용기를 내서 팩트 체크를 해줌으로써 사실은 국민들 좀 편하게 해줬어요. 독해력 테스트에 그 오랫동안 이렇게 시험을 할 뻔했는데 이걸 빨리 종결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죠. 이런 거 가지고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 이 기사는 네, 거의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기사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면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낼 때 네. 어떤 기사인지 사실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에 어떤 뭐 이런 영어 원문은 이렇고 그렇죠. 이거 체크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풀해준 그 내용만 딱 보고 네. 주어가 안 써져 있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주어일 거다, 재팬이 주어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기본이죠. 사실 기본이죠.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기사, 원본 기사는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그렇죠. 보는데 I- 거기 보면 I can accept. 들어가잖아요. I can accept. 사실 영어에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말에는 거의 없어요. 주어가 생략이 돼도 이렇게 통하지만은 네, 그럼 영어 원본을 보면은 금방 알 텐데 그렇죠. 그것도 보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이런 여당의 논평을 네,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오히려 야당을 막 그 공격했잖아요. 네. 가짜 뉴스를 선동한다. 민주당 제발 이성을 찾아라. 이성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성을 찾을 상대는 국민의힘이죠. 그렇죠. 이성적으로 예, 봤으면은 찾아보고 예. 그냥 읽어보면 딱 오는데 그걸 가지고 주어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거 보면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할 때 그때 대선 네. 당시에 나경원 전 대표가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명박 네, 대통령 예. 대변인. 당시 돌이켜 보면 대선 바로 이 투표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운대 영상 네. 그때 강연했던 영상이 2000년도에 강연했던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그 의원들 모여가지고 강하게 그걸 내세우면서 봐라 BBK 설립한 사람 그 대표 결국에는 이명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나경원 대변인이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다. BBK 설립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주어가 없지 않냐라는 네. 식으로 반박했던 그 15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네. 당시에 그것도 회자가 됐었죠. 주어가 없다. 예. 근데 이 15년, 16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주어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사실 이러한 태도가 큰 문제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네. 여당의 태도는 저는 아주 부적절하고 큰 문제라고 봅니다. 큰 문제다. 사실 야당이나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해주면은 네. 그걸 받아서 재확인하고 또 고치면 되잖아요. 사람이 뭐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 제기하면 고치고 또 국민께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또 아니면 설명할 게 있으면 네. 설명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다로부터 시작해요. 가짜 가짜 뉴스다, 뉴스다. 선동한다, 선동이다. 이적행위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로 이렇게 오히려 방어적으로 하면서 역으로
적반하장격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네. 지난번에 무인기 침투 때도 똑같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인기가 그래도. 비행금지 구역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문제 제기했는데 아니다.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김병준은 이적 행위자라고 오히려 아니. 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럼 문제 제기하면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한번 네, 점검을 네,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사실과 다른데 한번 체크하고 확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적 행위는 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네, 주장을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지적하고 김병주 의원님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마어마한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대비 잘해라라고 조언을 한 건데 그렇죠. 그걸 이적 행위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형태가 다 그런 것이죠. 아. 또 뭐 여러 가지 한미 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비밀이 유출됐을 때 예. 대통령실이 도청된 사실이 거의 확인시 되고 있고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도청당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고 또 진상규명과 그다음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나요? 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그것은 허위다.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에 네. 문제 제기할 필요도 없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 민주당을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 세력으로 네. 이렇게 몰고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대응하는 걸 보면 네. 기존에 일관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이 본인도 야당 대표를 아직까지 안 만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네. 야당을 제 정부 여당이 대통령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것도 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국정의 지금, 파트너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는 형태가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문제 제기,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그것은 허위다, 거짓이다, 선동이다, 이적 행위다. 네. 또 툭하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현혹을 시키고 있으니까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있고 어. 또 신뢰를 점점 잃고 있잖아요. 신뢰를 잃고 국민들께서 앞으로 대통령실이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표하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가고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네. 그 부분 뭐 주어가 빠졌다고 대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또 해봤고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그렇죠. 사실은 내용이 더 큰 문제, 국민들의 생각과 많이 동떨어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네. 해명 과정도 문제지만은 저는 내용이 더 큰 문제라고 내용. 봅니다.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큰 문제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아하. 주권 문제라든가 국익 문제는 지켜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유럽 역사와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은 뭐 맞습니다. 그 100년 동안 여러 번 전쟁을 했는데 뭐 네. 또저 듣고 하는데 유럽 경우하고 또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 한일 관계는 또 다른데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사죄하고 사과하고 통렬한 반성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해온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유럽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여주고 한 것인데 일본은 지금까지 일본의 침략이라든가 역사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사과도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강제징용 문제도 합법적인 노동이었다라고 네. 주장하고 강제징용을 노무자들 그 인정을 하지도 않고 네.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교과서에 다 드러난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도 교과서나 이런 데는 왜곡된 역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러하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마치 면죄부를 주고 있잖아요. 100년 전에 일어난 일로 무릎을 꿇게 할 수 없다. 무릎을 꿇게 할 수 없다는 거에 그 자기는 생각한다 하잖아요. 그럼 네.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역사의 문제에 자기가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대통령이 자격도 하더라도. 없고요. 네. 역사를 어떻게 왜곡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인식들이 네.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 자체가 문제고 사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이용수 할머니 네.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일본의 사과 받아내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용수 할머님 찾아가서 꼭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사과를 받아내겠다라고 약속도 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일구 이연하는 거겠습니까? 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그런 셈이죠. 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사과 받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지금 무릎 꿇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못 지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지난달에 21일 날 국무회의 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가 있다. 네. 우리 사회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의를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 오히려 일본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배타적 민주주의다.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하고 있다 하는데 네. 지금도 우리는 이거 피해자분들이 생존해 계시고 그럼요. 또 역사적인 그 피해의 상처가 깊기 때문에 네. 지금 대통령들의 이러한 말이나 이러한 행동은 그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려서 사실은 더 아프게 하고 있어서 참 너무나 안타깝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되돌려 보면은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네. 물컵을 반을 채워서 네. 가가지고 일본이 채워주길 기대한다였는데 네. 지금까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네, 예. 오히려 물컵의 반컵을 네. 일본이 마셔버리고 또 요구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흙탕물을 더 붓고 있는 네. 형국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우리 네. 복원 안 시켜줬는데 복귀 안 시켜줬는데 우리가 먼저 또 풀어주고 예, 복귀를 풀어주고 시켜주고 한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일본이 지켜본다 그러고 예,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자존심 상해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일본에다가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건데 네, 이것도 국익을 훼손한다고 또 그러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 참모들 모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모들이 제대로 조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참모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떨 땐 보면 대통령이 써주는 걸 읽을 때도 그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다. 네.